2분기 때 다우지수 17.8% 뛰었다. 33년 만에 최고 수익률. 그리고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변동성이 있어도 대세 하락장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또 뭐 미 증시 훈풍에서 2100선 회복. 그러면서 다우도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 그러면서 주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 교수님 연말까지 내년에 V자 반등한다. 그 다음에 권 교수님 침체 후 급반등. IMF 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IMF 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몇 개국이 문제가 크게 터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무슨 IMF 때처럼 급반등이에요. 저금리, 유동자금, 수요 합쳐져. 자, 첫 번째 수요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 감소한 거 보면 알죠. 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유동자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단기 부동자금 그거 다 기업에서 현금 확보하고 있는 거고, 가계 M2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다. 그렇죠? 믿을 건 저금리 뿐인데 금리가 아무리 저금리더라도 아무데나 사냐고요. 그래서 V자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질병 끝났다. 세계 최초 감염자 제로. 이 나라 비결 뉴질랜드죠. 이어서 대만도 제로 선언. 곳곳에서 종식 선언. 체코는 우리나라보다 심각한데도 500m 식탁 축하만 천하면서 질병 사태 끝났다. 외국은 봉쇄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면 개방합니다. 저런 상황들이 있었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확진자 발생했죠. 해변에서. 다 지금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가 계속 올란다 하는데 월가에서 뭐라 그래요? 7월에 위기설. 이번 달이에요. 2분기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0%까지 빠진다. 기업 실적 마이너스 10% 감소될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지금 뭐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죠. 부동산 리먼 때 한번 제대로 터졌는데 경제 위기 올 때 부동산 샀다가 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사진 않을 테고 금값은 뭐 이미 폭등했고 금리가 낮으니까 대체 투자로 주식 아니면 채권으로 가는데 채권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이 잘 돼서 나오는 게 아닌데 무작위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파산이라도 나면 실체가 굉장히 작은데 궤도율만 높아졌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7월 증시 엄청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병 피해 실체 드러나고 있고 2분기 때 제대로 나왔는데 아니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만 상승한 거니까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바이든 당선 때 주식시장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 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럼프 형이랑 이든희 형의 그 차이점은 뭐예요? 럼프 형은 공화당이고 이든희 형은 민주당 쪽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공화당일 경우는 부자 감세를 해주고 민주당일 경우는 부자 증세를 들어가죠. 보통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럼프형이 너무 심하게 감세했던 것을 다시 증세할 것이다. 이런 여론들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어때요? 쭉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쭉 올라갔다. 근데 같이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기타가 늘어난 거죠. 절반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 정권을 바이든이 잡게 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태까지 그 공화당들은 자국 중심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자 중심적으로 기업 중심적으로 키웠는데 민주당 쪽에서 안 그러죠.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될 경우 부자 쪽에 굉장히 증세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경우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다면은 증시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세제 개혁안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충돌하고 있죠. 이거 홍콩 보안법 사실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는 계기일 뿐이고 패권 다툼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늘 G2였던 국가들을 눌러왔다. 소련, 경제로 눌러서 모라토리움 만들었죠. 국가 파산. G2였던 일본은 버블 터뜨렸죠. 바젤하고 플라자빌 통해서. 그리고 지금 세 번째 G2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싸움 붙는 거죠. 중국 너네가 굽혀라 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도 올랐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거죠. 갈등 우려에 하락 마감했지만 소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다. 히토류 자체가 미국에서 아예 안 나와서 개발 안 한다 이런 거보다는 자연 파괴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만약에 환경까지 생각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라면 추출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그런 거라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중국에서 많이 추출하는 거잖아요. 히토류가 어디에 들어가요? 반도체 쪽에. 그런데 경제에 재앙이 올 것이다. 피 터지게 싸우면은 재앙은 한 번쯤 온다. 그래서 중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 미국한테 보복할 것이고 또 미국은 또 화웨이 죽이기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 화웨이 작살나면은 지금 기술 쪽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죠. 북한이랑도 뭐 문제 생기고 있고 계속 지금 미중 문제가 터지고 있다. 강대국이 두 개가 붙었는데
예전에 그 플라자 합의처럼 일본이 굽히고 들어가든가 이런 게 아니라 중국에선 대놓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무역수지 1위국이 중국이고 2위국이 미국이니까 둘이 싸우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타격이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서 지금 자존심 싸움 벌이고 있다. 패권 다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양쪽 다 타격을 입게 된다면 여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가 너무 빨리 상승했다. 월가에서 7월 경고했죠. 근데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 가치는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괴리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 중에서도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수혜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 쪽이라든가 혹은 뭐 마스크 같은 거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뭐 배달이라든가 뭐 대면 사업 쪽에서 비대면 사업 쪽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가겠죠. IT 업계 쪽도 더 도움 되겠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집에 있는 사람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런 쪽으로도 발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렇게 다 오를 때냐. 그 외로 죽어가는 사업들도 많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유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40달러에서 안 벗어나게 하고 있죠. 왜? 오펙이나 저기 러시아 입장에서 4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국한테 희망 고문 계속 주면서 셰일 업체들 계속 파산하길 바라는 거죠. 2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러시아도 힘드니까 석유업계, 줄도산, 신호탄 이미 셰일 꽤 많이 파산했죠. 지금 전세계 기업 디폴트 119건 그 중에서 78건이 미국 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저금리 플러스 유동성이죠. 우리나라랑은 유동성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소멸되는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찍어서 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지금 몸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유동성 증가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진통제가 맞고 있을 때는 굉장히 살아나는 것 같고 안 죽는 것 같지만 그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통제도 내성이 생기죠. 유동성도 아무리 찍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겨요. 보면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도 일본이 엄청 초창기엔 살아난 것 같았지만 지금 어때요? 어느 순간에 딱 엔화 절하되는 것도 멈춰버리고 도쿄나 이런 데 부동산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거 과거 부동산 버블 때만큼 상승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 양적 완화는 효과가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진통제를 맞아가지고 안 아프니까 아 몸이 안 아픈가 보다 하고 저 사람 건강하니까 저 사람 경기 나가는데 베팅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베팅을 하는데 결국에 그 효과 떨어지면 끝이다. 아직도 좀비 기업 쏟아지고 있고 파산 보호 신청 기업 3,400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줄도산 직전인 2008년 상반기에 3,491개인데 거의 맞먹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기 위해서는 질병수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확진자 눈에 띄게 감소해야 되고 국가별 이제 수출 재개하고 관광 재개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재개하려면 멀었죠. 그러려면 질병이 끝나야 되는데 끝난 상황이냐? 사실상 종식 선언했던 뉴질랜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죠. 아시아 쭉 늘어나고 있죠. 아마도 중국 얼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아직도 꽤 많이 숨기고 있을 거라고 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지금 모든 데 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질병이 하나도 안 잡힌 상황인데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종식 선언을 하느냐. 거기다 추가로 확진자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질병빨리 2차 팬데믹 이미 시작했다. 그다음에 중남미 2차 팬데믹 새 진원지 된다. 갈등에다가 2차 팬데믹까지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리두기 제한 같은 거 뒀던 거 피하고 지금 경제활동 돌리고 있죠. 그러다가 질병이 한번 더 크게 터진다.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무슨 지금 V자 반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W 혹은 번개 모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죠. 2차 팬데믹 터지면 어떻게 된다? GDP 글로벌로 1경 5천조가 증발한다. 회복 불가능이죠. 그리고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 지난 4월 대비 더 낮추고 있죠. 블룸버그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1% 전망한다 2분기. 이런 상황이죠. 경제 위기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다 살아난 것처럼만 떠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 양호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좋지 않고 수출 중심국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외국에 비해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강대국 싸움에서 더 취약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가지고 그쪽으로 뭐 유동성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구불 예금 회전 안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초저금리에도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라고 해서 요구불 예금이 회전하지 않고 있다. 돈맥 경화되고 있다. 진짜들은 현금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현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주식 사라. 지금 대박 칠 때다.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죠. 최대 76만 가구 1년 내 파산한다.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우에 경매 대란 날 거죠. 경매 대란 나게 되면 집값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업 도산, 가계대출 굉장히 유의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집 사야 돼요? 1년 내에 76만 가구가 파산한다고 해서 물론 다 파산하게 두지는 않겠죠. 재난지원금을 풀든 어떻게든 늦추려고는 하겠지만 파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비싸게 집을 사야 돼요. 주식을 지금 빨리 막 매입해가지고 한탕 크게 칠 때예요. 아시면 괜찮아요. 언제까지 타이밍을 보고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그냥 남들 떠밀려서 가면 안 된다. 지금 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불안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들어가는 순간 76만 가구 안에 포함이 되시는 거다. 결론, 지금 질병, 주가, 경제 다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7월 경고 들어갔죠. 월가에서. 그리고 바이든 문제 있죠. 주가 하락시킬 수 있다. 근데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기업들 파산 늘고 있죠. 이거는 악영향인데 단지 미국 주가 따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유동성 퍼지지도 않았는데 결국 뭐예요? 부자들은, 기업들은 현금 확보. 그런데 나머지들한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사라. 그런데 질병 엄청 늘고 있죠. 광주 지금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2차 팬데믹 시작됐다. 1차 팬데믹 때는 떨어졌는데 2차 팬데믹 때는 그래도 저금리니까 오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더 금리 내릴 여력도 없다. 그리고 풀 만큼 풀어도 유동성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유동성이 돌지 않고 있다.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사라 하고 있는 거 지들 현금 확보하는 거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